자, 안녕하세요. 비욘드 BYOD 고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수업 공간의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온라인 도구라든지 디지털 디바이스를 잘만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수업의 어떤 패러다임, 즉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야지만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틀을 깰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눈에 띌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디바이스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수업 사례는 구글 클래스룸과 그리고 크롬북을 결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기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 사례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요.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어떤 형태로 수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한두 가지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국제 교류 활동들을 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어, 한국과 일본의 국제 교류 활동 사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 안에서 함께 했던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일본 학생에게 어, 김치를 만드는 법을 일본어로 안내를 했습니다. 어, 영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은 영어보다는 일본어를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기회를 주었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서 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주 멋있게 발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주제 발표였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 학생과 그리고 인도 학생이 서로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사례였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가이드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 활동에서는 역시 국제 교류 활동이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교류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교실 앞에서 상대국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좀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 혹은 조금 액티브한 친구들 위주로만 수업이 운영되게 되고 그 외 다른 친구들은 약간 방관하게 되거든요.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인포메이션 키퍼 정보를 수집하는 친구 혹은 매퍼 그래서 특정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국의 나라의 위치를 파악하는 친구들 혹은 answerer 응답하는 친구들, inquirer 그리고 질문하는 친구들 등등등 심지어는 사진을 찍는 친구까지 해가지고 모든 학생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그리고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했었더니 이 1시간 동안의 활동이 매우 알차고 모든 학생들이 아주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공동의 국어 클래스룸을 구축했던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클래스룸 내에서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했었고요. 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면 인도 친구들이 이렇게 길게 인사말을 남겨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클래스룸 내에서 인도와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서로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죠. 이제 구글 미트와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서로 협업 프로젝트의 어떤 그 사례 발표를 운영했던 그런 결과이고요. 만약에 국제 교류 활동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교류, 국내 협업 프로젝트도 운영해 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멘티 멘토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제 대구에 있는 매호중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저희 신성고 학생들이 함께 멘티 그리고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업 활동을 진행했었던 사례였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제작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고 실제 영상을 감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소감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비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남기는 활동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주제 발표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사진상의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 신성고 학생들이고요. 네, 하단에 있는 친구들은 저쪽에 일산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인데 평소에 똑같은 주제 발표 프로젝트나 혹은 그러한 수업 활동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발표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높고 대부분의 이제 관람하는 친구들은 약간의 그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학교가 아닌 한국에 있지만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온라인상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열중해서 발표를 듣고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안내 드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수업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그런 사례였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쭉 영상으로 소개시켜 주셨던 그런 도구들 어떠세요? 기능 기억 다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네. 모르셔도 돼요. 네. 도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구는 우리가 실제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조 수단. 아마 슬램덩크의 유명한 명대사 아실 겁니다. 왼손은 거들 뿐, 즉 도구는 거들 뿐. 그래서 기술은 단지 변화와 혁신을 거들 뿐이고요. 선생님께서는 도구에 매몰되지 않고 도구의 기능들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 이후에 본인의 교육 철학과 수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수업의 어떤 변화 혹은 혁신을 이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런 수업 사례들 어떠셨나요?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수업의 어떤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그 10개 영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구글 솔루션의 기능과 그리고 수업 사례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실제 내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이런 디바이스 혹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또 뵐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보셨던 이 수업 사례와 그런 안내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시점 어딘가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